안녕하세요. 다독이는 밤 강가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시작되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바로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아침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또 커피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이 그 전 생애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6년에서 7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0년에 우리가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것, 바로 이 코로나의 종식, 일상으로의 복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 베게트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집필했었던 작품이죠. 고도를 기다리며 준비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는 고도를 기다리면은 제목이 곧 줄거리인 책이에요. 말 그대로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이 전체 줄거리이고 그 어떤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배경도 굉장히 단출해서 큰 나무 아래가 배경의 전부예요. 등장인물로는 4명이 나오는데요. 이제 먼저 이 블라디미르는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상징하는 인물로 고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에스트라공은 약간 쾌락적인 인물인데 이 고도를 기다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것을 좀 종용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극중 중간에 이 포조와 럭키가 또 나오는데 이 포조는 럭키의 주인이고 이 럭키를 약간 짐승처럼 하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책의 내용으로 와서 보면 사실 별게 없어요. 정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도를 기다리는 게 다예요. 이 두 사람은 고도가 누군지 그리고 고도를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마냥 고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기다림이 매우 지루하다는 것에 있죠. 뭔가를 기다려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 대화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신변잡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기다리면서 보통. 이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쓸데없는 이야기, 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의미 없는 대화들로 이렇게 시간을 때우는데요. 말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인간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요. 한 예로 그 포조와 럭키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럭키는 포조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 모자를 쓰면은 생각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자를 쓰자마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말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이 독백이 거의 책의 3페이지 분량을 할당하는데요. 거의 배설해내는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럭키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말을 한다는 것,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해도 소재가 고갈되기 마련이죠. 두 사람은 이 시간을 굉장히 지겨워해서 체조를 하기도 하고 중간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말만 할 뿐 절대 미동하지 않아요. 그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읽는 사람은 좀 답답해져요. 아니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면 좀 고도를 찾아가지 왜 저렇게 앉아서 말만 할까 막 조급증이 밀려오는데 두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고도만 기다려요. 하지만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고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하루의 목표 자체가 고도를 기다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냥 고도를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해요. 이 고도를 삶의 목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도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사랑, 명예, 부, 취업 무엇을 다 갖다 넣어도 대입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베게트에게도 고도가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작가는 내가 고도가 누군지 안다면 작품에 넣었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만큼 이 고도라는 것, 고도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해요. 한 예로 1957년에 뉴욕에 있는 한 그 감옥에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가 상영된 적이 있어요. 사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이 된 것이었어요. 이 부조리 극이라서 이 연극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은 상영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에게 고도는 곧 자유를 의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죄수들에게는 자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 누군가에게는 꿈, 누군가에게는 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명작이고 또 아직까지도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도는 죽음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삶을 쭉 봤을 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은 바로 죽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을 누구와 또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삶의 스펙트럼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누구와 기다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도 만약에 서로가 없었더라면, 혼자서 고도를 기다렸다면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싸우고 부딪히더라도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도를 기다릴 수 있었는데요. 생각해보면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3개월을 지금 집에만 있는데 만약 혼자 있었더라면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둘이었기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는데요. 이 삶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에스트라공에게는 이 블라디미르에게는 에스트라공이 고도였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도를 너무 멀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정작 내 가까이에 있는 고도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영화 미스 홍당무를 보고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게 되었는데 그 영화에서 공효진 씨와 서우 씨가 나와요. 근데 둘 다 약간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그런 왕따인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을 준비하면서 둘만의 그 유대를 만들어 가거든요. 약간 이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곤과 좀 닮아있죠. 이 사람들에게도 서로가 아마 고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도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으로 돌아와서 고도가 오느냐? 네, 오지 않습니다. 이 고도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소식을 전달해주는 소년이 나타나서 오늘은 고도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내일은 오겠지? 소년이 네 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도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인생일 수도 있고 지금 바로 내 옆에 고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누구의 고도인지 또 나의 고도는 무엇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고도를 기다리는가 아닐까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정말 빨리 끝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고도를 기다리며 함께 읽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루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스!